자, 시작을 합시다. 자, 전류는 개수를 측정하는 거고, 전압은 개수 측정이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를 한 번에 측정을 해야 돼. 6.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다 셉니다. 세는데 우리가 안 세고 기계가 세니까. 자, 전압은 힘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애가 갖고 있는 순수한 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애랑 옆에 붙어 있는 애들의 힘의 차이를 좀 보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힘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좀 합시다. 60페이지에 4번 전류계와 전압계를 볼게요. 4번 전류계, 전압계. 기계예요, 기계. 전류계는 당연히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고,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그냥 뭐겠어? 전류계는 지나가는 전자애들의 개수를 세는 장치야. 몇 개가 지나가나 그 길목에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애들 개수 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고요. 전압계는 뭐냐면요, 얘들이 힘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을 해. 그 애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그 애와 다른 데 연결되어 있는 곳의 애와 둘 사이의 힘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 이런 놈은 이쪽으로 101, 이런 놈은 이쪽으로 100. 그러면 저 전압계는 여기다가 탁 설치를 하면 얼만큼 힘이 차이가 측정되면 1만큼의 힘의 차이가 측정될 거야. 1이라는 숫자가 딱 나올 거야. 반대로 얘가 10, 얘가 1. 그러면 여기다 전압계를 딱 걸어버리면 9만큼의 힘이 측정될 거야. 그래서 힘의 차이가 측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세요. 자, 그럼 전류계와 전압계의 그림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또 문제 밭이야. 자, 전류계 봅시다. 표에 전류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전압계가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렬 연결 이렇게 써 있어. 전압계는 반대로 병렬 연결 이렇게 써 있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다음 시간까지 배우면 좀 이해가 가. 근데 단순하게 오늘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까지 막 섞여서 여기 써 있어서 그래. 뒷부분까지 막 섞여서 물리는 좀 그게 좀 복잡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참고 끝까지 배워보면 다시 와서 보면 아, 그렇지 하고 이해가 돼. 연결이 좀 된단 말이야. 일단 직렬병렬을 좀 알아야 돼. 직렬병렬이 사실은 니는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처음 나와. 기억도 안 나겠지만. 직렬은 전자가 가는 길, 그냥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전기 통한다, 전기가 흐르는 길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아. 과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전기가 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직렬이야. 병렬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때가 병렬이라고 불러.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야. 자, 전선을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 놓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전자들이 막 타고 지나가는데 이 전자들이 다른 길을 못 가. 이 길밖에 못 가지. 이 길만 갈 때 요런 길을 직렬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런데 가다가 길이 나눠집니다. 아이고. 그 어떤 놈은 가다가 이렇게 가고요. 어떤 놈은 가다가 이렇게 가고요. 길이 두 갈래로 갈리지. 그럼 두 갈래로 갈렸을 때 요쪽 길도 가는 애가 있겠고 요쪽 길도 가는 애가 있잖아. 길이 다르잖아. 이게 병렬이야. 그래서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도 아니죠. 한 개 초과,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여기부터 병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렬과 병렬은 무조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가는 길이 한 가닥인지 가는 길이 두 가닥 이상인지를 따지는 거다. 그게 직렬과 병렬이야. 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전류계야. 니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니네 앞을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세는 게 니네 역할이야. 니네 일이야. 전자의 개수. 자, 요걸 직렬이라고 불렀고, 요걸 병렬이라고 불렀어요. 병렬. 자, 내가 전류계를 어떻게 표시할 거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고서 전류의 기호가 I잖아. 단위가 A잖아. A가 아니라 단위가 암페어잖아. 그래서
A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암페어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게 전류계야. 전류계 기호야. 실제로 전류계 기호. 그럼 이 전류계를 어디다가 탁 달아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류계 여기다 달아놓을 거야. 말이 안 돼요. 아니 전자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여기다 달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얘네가 이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야. 이 전류계를 뭔가 애들이 지나가야 니네가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니네들은 요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얘를 이제 전자를 봐야 돼. 그래서 전류계를 가는 길목 여기다가 이렇게 쿡 설치합니다. 길목에다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전자가 룰루랄라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속에. 그래서 계속 지나가는 거야. 전자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야.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니네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애들을 요 이제 통 안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앞에 지나가는 애들 개수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개수만 세면 돼. 그리고 1초 동안에 어이구 1초 동안에 딱 보니까 6.2 곱하기 10에 18 쓴 게 지나갔네. 거기 보면 1A구나. 또 다시 1초 세보니까 또 6.2 곱하기 10에 18 쓴 게 또 1A구나. 1A. 아 지금 1A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전류계를 여기다 달았어. 예를 들어서 병렬에 달았어. 병렬을 이렇게 달았어.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여기를 전류계를 지나가야 니네가 몇 개가 지나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들이 가다가 아야 위로 안 가. 위로 가려고 했더니 얘가 있네. 다 밑으로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럼 니네 전류계를 지나가는 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럼 너 개수를 세고 싶어도 못 세는 거야. 그래서 전류계는 병렬로 설치를 안 해. 병렬로 설치하면 전류계를 안 통하고 가는 일이 생기니까. 전류계는 반드시 전류계를 지나가야 개수가 세어지니까 항상 직렬로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회로에 직렬로 설치한다가 그 뜻이야. 도선에 확 자리 잡고 있다고. 전류계는 확 자리 잡고 직렬로 설치를 합니다. 전압계는 오른쪽에 보면 또 병렬로 설치되어져 있을 때, 자, 전압계는 또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볼트 이렇게 써서 이게 전압계야. 전압을 측정하는 거야. 근데 전압계는 뭘 측정하는 거냐면 전자들이 갖고 있는 힘의 차이를 측정할 거야. 힘의 차이. 자, 이제 여기다가 전압계를 콱 달아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니네가 전압 측정하는 사람들이야. 니네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힘의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가 있어. 그럼 걔 하나만 보고선 힘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얘랑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두 개 차이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자가 혼자만 있으면 난 힘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자체가 없어. 차이를 측정을 못해. 그러면 자 봅시다. 전자가 지나가. 여기서 전자가 지나갈 때 여기 들어오는 놈이 나가는 놈이랑 같은 놈이지. 같은 줄에 이렇게 지나가잖아. 만약에 얘가 10V만큼 힘을 갖고 지나가고 있어. 힘은 전자가 볼트는 힘이야. 힘. 10V만큼 들어온 애가 10V만큼 힘을 갖고 들어왔어. 근데 나갈 때도 얘도 10V야. 나갈 때도. 야, 그럼 니네가 전압계라고 내가 얘기했지. 전압계. 들어온 놈과 나가는 놈의 힘의 차이를 측정하고 싶어. 힘의 차이가 얼마가 나지? 없지. 그러니까 이 기계에는 계속 0V로 나와. 0V. 힘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10V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0V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요 놈과 요 놈. 전압계에 들어온 놈과 나가는 놈의 차이를 측정하고 싶은데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하면은 측정이 안 됩니다. 직렬로는.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만 설치하는 거야. 병렬로만. 자, 병렬로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실제로는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뭐냐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생긴 거. 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니네 그 포켓몬 그 공 잡는 거 뭐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포켓몬 공이 이렇게 생겼잖아. 걔가. 근데 어쨌거나 요게 전구를 얘기하는 기호입니다. 전구 기호예요. 전구 기호. 전구를 이렇게 다뤄놔. 그럼 전자들이 들어가다가 이 전구에서 불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전자들이 불을 밝히는 일을 해.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10V만큼의 힘을 갖고 들어온다고 치자. 10V만큼 힘을 갖고. 그럼 그 전자가 여기서 뭘 하냐면 일을 한다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써버려. 니네도 일하면 힘 빠지잖아. 전자도 똑같아. 니네가 이 전자가 열심히 불을 밝혔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3V만큼의 힘으로 빠져나와. 즉 7V만큼의 힘을 썼다는 얘기야. 전구에서. 그럼 이제 나오는 애들이 다 3V입니다. 3V, 10V 다 쓰고 3V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니네가 전 앞계를 병렬로 설치합니다. 병렬이라는 것은 쿡 가는 길이 두 개가 생겼지. 이젠 전자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 두 개가 생겼지. 이게 병렬이야. 자, 전 앞계를 이렇게 병렬로 설치한다고. 그럼 니네가 이제 얘야. 니네가 전 앞계 안에 들어있어. 그럼 뭔 차이를 보는 거야? 요 놈과 요 놈의 힘의 차이를 보는 거지. 자, 여기는 10V만큼을 갖고 있고 쭉 일을 해서 여기 나온 애들은 다 3V만큼의 힘을 갖고 나온다고 했다. 그럼 니네 전압계는 몇 볼트로 찍힐까? 그렇지. 7V가 이렇게 찍히는 거야. 7V만큼 차이가 생겼으니까. 얘가 7V도 아니고 얘가 7V라는 것도 아니고 그 차이가 7V라는 거야. 그래서 전압계는 언제나 병렬로 설치하더라. 직렬로 설치하면 언제나 0V더라. 의미가 없더라. 반대로 전류계도 마찬가지. 전류계로 아까 병렬로 설치하면 계속 0으로 찍혀. 지나가는 거 없으니까. 니네 입장에선. 뭐 하나도 안 지나가지? 이게 0A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측정이 되니까 항상 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색깔펜 하나씩 다 드시고요. 전류계 네모칸 치시고 직렬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압계 네모칸 치시고 병렬 동그라미 치시고 외우세요.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에요. 자, 이제 이 그림도 좀 봐놔야 되는데요. 그림이 전압계를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고 바늘이 이렇게 바늘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개 플러스 1개인데 이거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요거 뒤에 요거 찾는 문제도 나와. 요 본문 그림은 조금 작은데 오히려 오른쪽 문제 그림은 조금 크니까 요거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문제 그림 조금 크니까. 자, 밑에 요거 이제 눈금이고요. 요거 이제 요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금을 보여주는 거고, 눈금 보여주는 거고, 바늘이 움직이면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선을 연결하는 거야. 도선을 연결하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는 도선이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플러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냥 끝이야. 근데 마이너스 연결하는 곳은 세 군데나 있어. 근데 마이너스 연결하는 곳에 밑에 보면 숫자가 좀 다르게 써 있습니다. 맨 왼쪽에 50mA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에 500mA 써 있고 여기에 5000mA인데 그건 이제 5A랑 똑같은 거니까 5A 이렇게 세 종류가 이렇게 있어. 세 종류. 자, 그러면 도선은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군데가 좀 두 개가 있다. 즉 아까 이렇게 요거 이제 건전지 전지죠. 이쪽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고 이렇게 내가 도선을 연결하면 이 도선은 마이너스 연결된 도선이고 이 도선은 플러스 연결된 도선이라 플러스에 연결된 도선은 여기다 달아둔다고. 여기다 그냥 하나 꽂으면 끝이야. 얘만 문제야. 얘를 마이너스 연결된 얘를 여기다 달지 여기다 달지 여기다 달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셋 중에서 값이 자 1번, 2번, 3번이라고 봅시다. 1번, 2번, 3번 중에서 값이 제일 큰 값은 몇 번이야? 3번이지. 암페어가 제일 5000mA잖아. 제일 큰 거야. 다 암페어 단위로 고치면 이건 0.5A고 이거는 0.05A야.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값이지. 여기에 먼저 연결합니다. 제일 큰데 먼저 대보는 거야. 자, 제일 큰데 먼저 이렇게 딱 대봅니다. 요 마이너스 가닥을. 그러면 이 바늘이 움직여. 자,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5A 대각등이 여기 위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 6, 7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바늘이 쭉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가리켰어. 그러면 4A 이 뜻입니다. 4A. 그래서 4A가 뭐야?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는 게 1A인데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애들이 막 지나간다는 뜻이지.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애들이 후루루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4A. 자, 그런데 5A에 딱 전선을 연결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바늘이 좀 움직이면 이제 조금 움직이다 말아. 조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티도 안 나. 도대체 몇 A인지 알 수도 없어. 그럴 때는 이 값이 너무 큰 거야. 전류가 너무 작게 흘러가지고 몇 A 얘기하기는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도선 빼서요.
밑에 다음 단계 두 번째 낮은 값에 연결합니다. 제일 큰 거부터 연결했다가 그 다음 단계 연결해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좀 숫자가 좀 작아졌단 말이야. 500mA. 그러면 이제 눈금이 맨 위에 눈금도 있지만 두 번째 눈금도 있고 세 번째 눈금도 있어. 눈금이 세 개가 있어. 총 세 개가. 두 번째 눈금을 보면은 0A, 100mA, 200mA, 300mA, 400mA, 500mA 이렇게 써 있다. 그럼 바늘이 조금 움직여서 여기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러면 200mA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아까 1A, 2A, 3A, 4A, 5A는 이 숫자는 안 읽어줍니다. 이 숫자들은 여기 꽂혔을 때 읽어주는 숫자고, 이제는 100, 200, 300에는 여기 꽂았을 때 읽어주는 숫자야. 그래서 아까보다는 여기 꽂으면 5A 꽂으면 바늘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다음 단계 꽂으면 바늘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 꽂았는데도 바늘이 깔짝깔짝 안 움직인더라. 그러면 전류가 더 작은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일 작은 값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이 쭉 움직이는데 그러면 또 이 눈금이 아니라 그 밑에 눈금을 본다. 0A, 10A, 20mA, 30mA 이렇게 돼서 20mA 이렇게 가리키면은 아 지금 이 전류가 20mA 흐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또 하나는 최초에 이제 사실 이제 이거 실험하는 학교도 가끔 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험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많이 시켜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실험도 뭐 이거는 할 만은 합니다.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연결 안 하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은 이렇게 눈금이 막 있을 때 여기가 0이거든. 이 바늘이 그냥 0에 가리키고 있는지 이 초점, 이 기준을 다 가리키고 있는지 0점을 잘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연결 안 했는데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옆에 돌리는 나사가 있어. 나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얘가 찍찍찍찍찍찍 해가지고 0에 맞춰줍니다. 얘도 어디 몸무게 잴 때 0으로 맞춰진 데서 올라가야지 1, 2 이렇게 숫자 써 있는데 올라가면 체중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엔 0점을 맞춰야 돼. 이렇게 무조건. 자, 0점 맞추고서 이제 도선을 갖다 댔어.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댔어. 됐는데 바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야, 대봤더니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네. 그리고 왼쪽은 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탁 막힙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바뀐 거야 지금. 당황하지 말고 빼서 다시 바꿔 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이 이렇게 제대로 한쪽 방향으로 갈 거야. 전압기도 마찬가지다. 0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전선은 도선을 연결했을 때 바늘이 거꾸로 움직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바뀌었구나. 바꿔가지고 다시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측정을 하면 돼. 자 그게 이제 전류계 사용법이고 전압기도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자 밑에 이 밑에 공통점이라고 플러스 단지는 전지에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에 마이너스에 연결한다. 그건 뻔하죠. 이건 밑줄도 안 칠 겁니다. 야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는 게 당연 상식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 자 두 번째 점 봅시다.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 또는 최대 전압값이 가장 큰 단자와 연결한다. 두 번째 점은 밑줄 쫙 쳐놔.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석주야 두 번째 점 밑줄 치라고요.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 또는 최대 전압값 최대부터 먼저 꽂아보는 거예요. 최대부터 가장 큰 값부터 알 수 없는 경우 됐죠? 자 필기를 할 게 더 있습니다. 자 아예 지울게요. 이건 여백이 많으니까 뭐 알아서 여백좀 해보세요. 자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야.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야. 그런데 둘 중에서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직접 연결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전류계를 직접 연결한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이렇게 직접 연결한다고. 전지 직접. 전압계를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전압계를 이렇게 직접 연결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전류계는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전류계가 망가집니다. 근데 전압계는 직접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옆에는 아무 데나 써놓으세요. 전지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전지의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반대로 전류계는 직접 연결 못한다는 뜻이야. 전류계는 안 쓸게. 못하는 거야. 전압계만 가능하다 생각하면 돼. 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봅시다. 학교에서 이제 진짜 어렵게 나오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류계와 전압계는 그 안에 저항이 들어있어. 저항이라는 거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필기를 먼저 좀 해놓는 거야. 저항이 들어있어. 저항이라는 것은 전자가 가지 못하게 막는 힘이야. 막는 힘. 전류계는 저항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필기를 좀 해봅시다. 내부, 전류계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이 작다. 매우 작다. 아주 작아요. 전압계는 그 안에 저항이 들어있는데 전자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놈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큰 저항이 들어있어.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 차이점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필기를 좀 해봅시다. 지율이는 여기 SNU 수학학원도 다니니? 다음 주 월요일도 오지? 아, 너 문제집을 줘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프린터를 또 따로 연결해야 된다네. 여기 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지 시스템을? 따로 연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걸 지금 오늘 못 만들어 주겠네요. 근데 오늘 다음 주에 만들면 다음 주에 찾아갈 수 있나? 아, 큰일 났네. 숙제를 줘야 되는데. 61페이지 봅시다. 61페이지 개념 속소 문제를 보고 끝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전구가 연결된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전자의 이동 방향은,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화살표가 있죠? 자, 참고로 이제 잠깐만 A, B부터 좀 볼게요. 자, A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냐? A 방향은 이 그림에서 A. 괜찮아, 말해. 마이너스 플러스지.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최대한 그림은 똑같이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전지가 이렇게 있고 최대한 똑같이 스위치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구가 막 불 켜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써 있고 여기가 이쪽 방향에 B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 전지를 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라고 돼 있고 이쪽에 플러스라고 돼 있잖아. A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입니다. A 방향은. B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란 뜻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B 방향이야. 자,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고 하나가 전자의 방향이야. 근데 기준은 전류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이 B가 전류의 방향이야. 근데 전자의 방향은 이거랑 반대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입니다. 자, 그럼 다시 1번 문제.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입니다. A. 2번 전류의 방향 B입니다. 그래서 A의 동그라미, B의 동그라미 치시면 답이겠지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도선 속에서 전자들이 운동하는 모습이다. 걸어가는 마지막 1번 전류가 뭐하는 상태. 자, 도선의 모양을 보니까 도선에 빨간 공들이 보이는데 빨간 공은 원자 핵을 얘기한다고 했죠.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놈들이야. 이놈이 오히려 저항이야. 저항. 얘가. 자, 전자가 조그만 알갱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원래는 자유롭게 아무데나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우리가 흐르는 걸로 관찰이 안 돼. 그런데 다 지금 이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물론 가다가 팅 부딪히기도 한다고 했지. 부딪혀서 이게 튕겨 나가기도 합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저항이 심한 거야. 많이 부딪힐수록. 자, 한쪽 방향으로 다 나란하게 이동할 때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얘기 이렇게 하죠. 이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번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고요. 2번 A는 A가 B가 여기네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 방향이네요. 자, 그럼 전자 이동 방향 봅시다. 지금 파란 게 여기 전자잖아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고 있죠.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해. 그럼 A는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그렇죠. A가.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동하잖아. 이게 마이너스고요. 얘가 플러스란 뜻입니다. 전자를 보니. 전자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 A는 전지의 마이너스극, B는 전지의 플러스극이다. 자, 3번 문제. 그림 가는 물의 흐름을 그림 나는 전기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에서 역할이 비슷한 걸 찾아 쓰래요. 1번 펌프는 뭐에 비교된다 그랬지? 그렇죠. 전지 연결하시고요. 2번 물은 흐르는 물. 전류죠, 전류. 흐르는 전자, 전류. 3번 물레방아는 전구. 4번 물의 높이차가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 자, 4번 문제. 자, 1번 전류계는 전기외의 직렬, 병렬? 직렬. 꼭 외우세요. 직렬. 2번 전류계와 전압계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무슨 극의 연결? 플러스 연결.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 자, 그래서 플러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3번 값을 예상할 수 없을 때는 마이너스 단계의 전류값이 가장 큰 거, 작은 거? 큰 거에 연결하죠. 가장 큰 거에 먼저 연결해 봅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어떤 회로에 전류에 전압계 연결된 겁니다. 전류 전압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류의 크기, 왼쪽에 전류계를 먼저 좀 볼게요. 그럼 니네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전류계의 밑에 단자가 3개가 있는데 빨간색 단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500mA 여기 연결돼 있네. 500mA 연결돼 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건 눈금이 3개가 있을 거야. 그 셋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맨 위에 게 5A, 500mA, 50mA 이렇게 세 가닥이 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500mA 연결했잖아. 그러면 이거 다 보지 말고요. 얘만 보는 겁니다. 이거 가운데 이 숫자만 보는 거야. 이 숫자만 보는 거고 바늘이 어디 있냐면 이쪽 여기 4라고 써 있는 이쯤 가리키고 있네. 요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 바늘이. 자, 그럼 4 밑에 4에 있는 거 아니라고.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있는 겁니다. 500mA 꽂혀 있으니. 자, 500mA의 요 바늘이 400에 써 있죠. 400에. 따라서 답은 400mA가 답이에요. 문제의 단위가 밀리암페어가 아니네요. 암페어 단위로 써 있네요. 이렇게 암페어 단위로 써 있네요. 따라서 답은 0.4라고 써야 돼. 0.4A. 단위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전류의 기본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밀리암페어가 기본 단위가 아니야. 암페어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 써줘야죠. 자, 전 앞계를 볼게요. 전 앞계도 마찬가지네요. 전 앞계도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밑에 단자가 3개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단자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단자는 15V라고 밑에 써 있네요. 15V라고 밑에.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맨 끝에 오른쪽에 보니까 30V, 15V. 자, 30V, 15V, 3V. 자, 맨 위에 거 맨 아래 거 보지 말라고요. 난 지금 15V에 꽂혀 있잖아. 노선이. 따라서 15V 요거 읽는 거 주야. 요거 읽어주는 거야. 바늘이 어딨냐? 10과 20과 30 사이에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과 30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 있네. 그리고 여기가 5V 밑에 10V, 15V. 10V, 15V 딱 가운데 값이지. 따라서 12.5V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12.5V.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이제 저항까지 외우면 이제 요거 배우면 요거 완성이 좀 됩니다. 요거를 오늘 원래 주고 니네 숙제로 주려고 그랬어. 숙제를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율이랑 그러면 숙제가 달라지니까 그냥 오늘은 숙제가 없는 걸로 합시다. 숙제가 없는 걸로 하고요. 좋아하지 마. 대신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볼게요, 대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일단은 해와 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숙제가 일단은 시험 공부예요. 객관식이 한 20문제 낼 거고 서술형 간단하게 쓰면 주관식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들어갈 거야. 한 25문제 정도? 그 정도? 어. 시험 대비는 4월 달부터 하지. 4월 달. 다음 달. 다음 달 말에 시험이지. 시험 날짜 발표는 아니야, 날짜? 그렇지. 20 며칠 날 그렇지. 28일? 4월 달부터 아마 시작하게 될 거야. 몇 문제 시험? 25문제 정도? 일단은만 볼 건데 일단은 지율이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해서 봐봐. 한 30분만 보면 금방 풀 거야.